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학원을 못 가서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를 좀 올리게 됐어요. 양해 좀 바라고요. 우리 오늘 1단원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조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거 해서 유튜브에 잘 보고 모르는 거 잘 체크해 놨다가 선생님한테 묻길 바랍니다. 자, 원소예요. 원소. 자, 이 과거부터 이 원소라는 건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을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이 원소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고대부터 등장을 하는데, 고대의 탈레스라는 학자가 먼저 모든 물질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 모든 물질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들은 전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몸도 물이고 주변의 나무나 돌도 다 물이다라는 건데, 사실 말이 좀 안 되지.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모든 물질이 물이다. 우리가 1원소설이라고 불러줍니다. 1원소설. 그리고 이 탈레스의 이 이론의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엠페도클레스라는 학자가 등장을 하고요.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4원소설. 자, 4원소설은 물, 불, 흙, 공기. 모든 물질들이 이 물, 불, 흙, 공기 4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이후에 등장을 하는 학자는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예요. 데모크리토스. 자, 데모크리토스는 뭐를? 입자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지.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 입자가 뭔지는 몰라. 그냥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등장하는 매우 중요하지요. 자, 엠페도클레스가 얘기했던 물, 불, 흙, 공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야? 조합한다. 또는 성질이 어떻게 된다? 그냥 변화 또는 조합하여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나 4원소설을 이야기합니다. 4원소설. 자,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근대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중세에 누가 있어? 중세에 잠깐 연금술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연금술사들 이후에 근대로 넘어오면 근대에는 보일이라는 학자가 있어. 보일은 원소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원소가 무엇이다? 원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원소의 개념을 제시한 학자고, 두 번째 라부아제는 자,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라부아제가 물이 분해되기 때문에, 야, 원소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되는데 물은 분해되지 않느냐? 물은 원소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고 고대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자, 굉장히 뜨거운 주철관, 이제 철이야, 철로 이루어진 관에 물을 부어줘. 물을 부어주면 나중에 이 주철관이 어떻게 된다? 녹슬어. 녹쓰는 이유는 산소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는 기체들을 모았더니 수소가 얻어졌어. 그러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졌다. 따라서 물은 원소가 아니더라라는 거지. 두 번째 원소입니다. 이 원소는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원소라고 불러준다. 원소. 자,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불러주고요.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몇 가지? 약 120여 가지더라. 그 중에서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 약 92가지.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 120가지지만 사실은 118가지 정도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물질은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때 중요한 거는 원소의 종류와 물질의 종류를 비교해보면 뭐가 많더라?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더라. 원소의 종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118가지 정도 되는데 물질의 종류는 수십만 가지야. 그러니까 이 원소들이 조합되면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어.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뿐만 아니고요. 뭐 고무, 천, 나무, 플라스틱 등등등 해가지고 매우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 뭐 밑에 나와 있는 물질들이 있고, 그러면 이 원소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수소, 산소, 철, 금, 그리고 넘어가서 옆에 헬륨, 브리, 규소, 질소 등 다양한 원소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불꽃 반응입니다. 불꽃 반응은요 뭐더라? 일부의 금속 원소 또는 그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어디에 넣었을 때 불꽃, 무슨 불꽃이 있냐? 굳이 얘기하자면 겉불꽃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겉불꽃에다 넣어야지만 얘들이 불꽃 반응 색이 나타납니다. 속불꽃은 안 나타나요. 겉불꽃은 온도가 어떻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불꽃 반응색이 어떻더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쉽고 간단하다. 그냥 뭐 하면 돼? 실을 찍어서 묻혀서 넣으면 되고. 두 번째, 양이 적어도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양이 적어도 아주 소량만 있어도 그냥 색깔 보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있으면, 포함되어 있는 원소 중에 금속 원소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은 어떻더라? 같더라.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 둘 다 나트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타나는 거고, 염화구리나 질산구리도 둘 다 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록색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이때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보면 리튬은 무슨 색? 빨간색.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선생님 이거 알아두라 그랬지. 그래서 빨간색은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그 다음에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칼보카주. 왜 칼슘은 CA고 얘는 K거든. 둘 다 칼칼 해버리면 나중에 헷갈리라 그랬지. 그래서 칼보카주. 그 다음에 구리는 청록색. 여기는 없지만 세슘이라는 녀석도 있었어요. 세슘은 청색. 그래서 구청세청. 그리고 바륨은 황록색, 스트론튬 빨강색. 바륨 황록색, 바황, 스트론튬 빨강색, 스팔. 그래서 빨리나노 칼보카주 구청세청 바황 스팔. 빨리나노 칼보카주 구청세청 바황 스팔.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보려면 요 염화나트륨을 확인하면 나트륨에 의해서, 나트륨이 같기 때문에 요 녀석이 노란색인 거고 얘는 구리가 다르기 때문에 청록색이더라. 그러니까 요 앞에 거 같은 걸 비교해봐도 뒤에 거에 의해서, 즉 금속 원소에 의해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 뒤에 있는 녀석들이 같기 때문에 같을 때 같은 색이 나타난다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요 구리나 바륨, 리튬이나 스트론튬 이런 녀석들은 색깔 구분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분광기라고 하는 어떻게 세모나게 생긴 유리도막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빛을 통과시키면 요렇게 생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유리도막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이 이렇게 나눠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고. 왜냐면 분광기에서 빛의 파장에 따라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률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강색, 노란색, 주황색,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들이 이제 각각 나타내는 파장들이 있는데 그 파장이 뭐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모든 파장이 다 이렇게 구분되는 연속적인 색의 띠로 나타나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고,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입니다. 특정 부분에만 선이 나타나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 금속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가 어떻더라? 다르더라. 따라서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튬 무슨 색이었어? 불꽃 반응색. 빨간색.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었어.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이렇게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얘네가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서로 같지 않더라. 그리고 여러 금속이 섞여 있을 경우는 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물질 X를 보면 A에 있는 모든 스펙트럼이 지금 다 연결돼 있지. A에 있는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 X는 아이고 어디 갔어? 응? 잠깐만. 자, 그래서 물질 X는 뭐를? A를 가지고 있다. 근데 B는 요거는 다 들어가 있어. 여기는. 그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파란 부분에 있는 두 개의 스펙트럼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B는 X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 됐니? 반면에 C는 다 위에 올라가 보면 다 들어가 있지? 역시 이 C도 뭐더라? X에 들어가 있더라. 따라서 물질 X는 뭐와 뭐를 A하고 C를 포함하고 있더라 라는 거지. 됐나요? 자, 설명을 빨리 이번 시간에 그냥 다 해버릴게. 그 다음 두 번째, 원자와 분자입니다. 원자와 분자. 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그래서 물질. 가장 기본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원자라고 불러준다. 따라서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로. 자,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원자의 어디에? 중심에 위치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원자핵이. 그 다음 두 번째, 전자는요. 무슨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어. 자, 그리고 요 사이에는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거지. 빈 공간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는요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얘는 얼마냐면 요거야. 요 정도 크기야. 미터. 그러니까 1, 10, 100, 1000,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분의 1 미터 정도가 되겠지. 어마어마하게 작지. 자, 그런데 원자도 이렇게 작은데 그 안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다. 더 작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뭐더라?
빈 공간이더라. 대부분 빈 공간이더라. 맞습니까? 자, 그리고 전기적으로 뭐더라? 중성이다. 즉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 중심에 있는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어떻더라? 서로 같더라.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뭐를 띈다? 중성을 띈다라는 거지요. 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수가 어떻더라? 다르더라. 이게 이제 원자 번호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얘들은 원자 번호와 관련이 돼 있어. 원자 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 수도 1개, 전자도 1개. 원자 번호가 2번이면 양성자 수 2개, 전자도 2개더라라는 거지. 됐니? 자, 넘어갑니다. 원자 모형. 이 원자는 눈에 쉽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화 시켜놓은 걸 우리가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했다? 모형화 해놓은 거. 그래서 중심에 원자핵을 표시하고 원자핵 주변에 전자를 배치하는데, 자, 원자 번호가 이게 이제 원자핵의 전하량이 뭐랑 같더라? 원자 번호랑 같은 거고, 이게 뭐냐면 원자핵에 존재하는 양성자라고 얘기를 해. 양성자 수랑 같은 거야. 양성자 수. 양성자 수. 중성자는 아니야. 양성자 수와 같은 거고. 자, 양성자 수랑 양성자 수랑 뭐가 같다? 중성자 수가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양성자 수랑 중성자는 같지 않아. 그래서 자, 수소 같은 경우는 1번이야. 그래서 양성자가 1개, 전자도 1개. 헬륨은 2번. 그래서 2개. 리튬은 3번, 3개. 그 다음 베릴륨이 4번, 4개. 붕소가 5번, 5개. 나트륨이 11번, 11개.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분자입니다.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러면 원자는 성질을 나타낼 수 없더라. 일부 원자는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원자는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분자는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결합하여. 그리고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나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 물. 두 번째는 과산화수소. 이런 녀석들은 성질이 달라. 물 같은 경우는 H2O. 그래서 수소 2개와 산소 2개고 과산화수소는 H2O2. 수소 2개와 산소 2개야. 물은 산소 1개고. 그래서 얘들은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이 다르더라. 그 다음에 원자로 나누어지면 성질을 잃는다. 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니까 얘가 나눠지면 당연히 성질을 잃어버리겠지. 분자. 원자 모형처럼 마찬가지야. 분자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자의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가 이해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가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물 같은 경우는 산소 하나에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가 하나, 둘,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염화수소는 수소 하나, 염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또 있지? 뭐 있었어? 뭐 예를 들면 메테인 분자. 메테인 분자는 탄소 원자가 1개, 수소 원자가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 너 뒤에 이제 분자식을 얘기할 텐데, 거기 분자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나?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외울 것들이 좀 많아지지. 첫 번째, 원소 기호. 원소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낸 거고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그림으로 나타냈고 돌턴은 원과 기호를 사용했어. 자, 요거는 고등학교 때 조금 많이 나와.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면서. 그래서 어떻게 베르셀리우스가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하여 원소 기호를 표현을 했더라라는 거고. 자,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표되는 글자. 자, 첫 글자가 같은 다른 원소가 있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하여 중간 글자 아무거나. 두 번째 글자는 꼭 아니어도 됩니다. 대표되는 글자. 그래서 얘는 클로라이드, 염소는 클로름 또는 클로라이드 이렇게 불러주기 때문에 클이라는 의미의 L이 대표되는 거야. 그래서 CL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대표 문자를 뭘로 표현한다? 소문자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소기호 선생님이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몇 개 더 외우라 그랬지. 대략 40개 정도는 외워두면 고등학교 때까지 지장이 없다 그랬고요. 자, 그 중에서 1번에서부터 20번은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어. 그치? 수엘립의 붕탄질산. 그래서 밑에 한번 다시 적어줄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아니다. 메모지에다가 그냥 다시 적어줄게. 자, 외워야 될 거. 자, 첫 번째,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었지? 플루오린, 네온. 각각 얘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었고요. 11번에 NA는 나트륨, 12번에 Mg 마그네슘, 13번에 Al 알루미늄, 14번에 Si 규소, 15번에 P 인, 16번에 S 황, 17번에 Cl 염소, 그 다음에 18번에 AR 아르곤, 19번에 K는 칼륨, 20번에 CA는 칼슘. 그치? 그 다음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 외에 ZN 아연, Fe 철, Ni 니켈, SN 주석, PB는 납, CU 구리, HG 수은, AG 은, PT 백금, AU 금. 자, 여기도 순서는 알아두면 좋아. 물론 여기가 21번부터 30번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의 순서는 알아두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구리, 수은, 은, 백금, 금까지는. 그 다음 이거 외에도 뭐 있었지? CD에 카드뮴, 또
BA의 바륨, 또 CO 코발트, Mn 망가니즈, 또 뭐 있었더라? CS 세슘, 또 BR은 저기부터 GE 저마늄, BR은 브로민, I는 아이오딘, 그 다음에 U는 우라늄. 요 정도는 외워두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자, 요거 캡처해서 밑에 댓글로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 자, 분자식입니다. 분자식. 요것도 외울 게 많다 그랬지. 원소기호를 이용하여 분자를 표현해 놓은 거였고, 자, 분자에서는 자, 먼저 이렇게 H2O처럼 수소가 몇 개? 2개. 수소는 2개 있고 O는 1개. 1은 생략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H2O 이러면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숫자는 전체 분자수를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보세요. 2개의 H2O 안에는 수소 원자수가 몇 개? 2 곱하기 2에서 4가 되는 거야. 왜? 물 분자 하나당 수소가 2개 있는데 그 물 분자가 2개 있으니까. 그러면 산소 원자수는 몇 개? 여기 1 생략된 거지? 1 곱하기 2 해서 몇 개더라? 2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이 분자를 가지고 알아내는 거,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원자의 수,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는 총 원자의 수 등을 알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분자 모형과 분자식이 있는데 요것도 선생님이 같이 올려줄게. 여기다 적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H. 자, 여기는 여기다 적어야겠다. 자, 얘는 원소기호. 자, 그 다음에 캡처를 먼저 해놓을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H2 수소, N2 질소, O2 산소, F2 플루오린. 여기서 알다시피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그 원소의 종류 이름을 붙여주면 돼. 예를 들면 Cl2 염소 이런 식으로. 자, O3는 이런 경우 좀 달라. 오존 이렇게 나뉘죠. 산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오존. 그다음 이제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진 거 중요한 거 갑니다. H2O 물, CO2 이산화탄소, NH3 암모니아, CH4 메테인, HCl 염화수소. 이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게 염산입니다. 자, H2O2 과산화수소, CO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CH3COOH 아세트산, CH3OH 메탄올, C2H5OH 에탄올. 요 정도 알아두면 얘들은 분자식 요 정도까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캡처해서 같이 올려놓을게. 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넘어갈게요. 잠깐만.
좀 남았으니까 계속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자, 그 다음 이제 이온입니다. 이온은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인데,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를 잃었으니까, 마이너스를 잃으면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는 양이온이고요. 마이너스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는 음이온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양이온은요, 전자를 어떻게 한다? 잃었다.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의 전하량이 마이너스의 전하량보다 더 크더라. 반면에 음이온은 전자를 얻었더라? 얻었다. 그래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더 크다. 자, 이온은, 양이온은 그냥 잃은 전자 수를 써주면 돼. 하나 잃었으면 플러스 1, 1은 생략하고, 만약에 두 개 잃었으면 칼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 세 개 잃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l3 플러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주면 되고요. 이름은 그냥 뒤에 이온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온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음이온은요, 얻은 전자수와 마이너스를 표현하고요. 자, 예를 들면 Cl 마이너스 염화이온, 그리고 산화이온은 두 개를 얻었고, 그 다음에 PO4 3 마이너스라고 해서 인산이온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얻겠지. 반대로 얘들은 이렇게 더해진다, 들어온다 라는 걸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이온식도 선생님이 다시 적어줍니다. 자, 플러스 1가 양이온은 H 플러스의 수소이온, 또 Li 플러스의 리튬이온, 또 Na 플러스의 나트륨이온, 또 K 플러스의 칼륨이온, Ag 플러스의 은이온, NH4 플러스의 암모늄 이온 같은 녀석들이 있더라라는 거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이가 양이온입니다. 플러스 이가 양이온은요, 자, CA2 플러스 칼슘이온, 또 BA2 플러스 바륨이온, 또 Na2 플러스의 니켈이온, 또 뭐 있을까? Cu2 플러스의 구리이온, Zn2 플러스의 아연이온, 또 뭐 있을까? CD2 플러스의 카드뮴 이온, 등등, 등등 대부분의 금속 이온들이 바로 이 이가 양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가는요, 하나만 외우세요. Al3 플러스의 알루미늄 이온. 자, 요거 요렇게, 요것도 캡처해서 올려줄게요. 캡처가 잘 됐나?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음이온 마이너스 1가 음이온. 자, 뭐 있어? F 마이너스의 플로린화 이온. 음이온 같은 경우는 화자를 보통 붙였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의 염화 이온, 또 저기다. 이거 먼저 쓰자. Br 마이너스의 브로민화 이온, I 마이너스의 아이오닌화
이온. 그 다음에 아까 플러스에서 NH4 플러스 같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서 이온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NO3 마이너스의 질산 이온, OH 마이너스의 수산화 이온, 또 MnO4 마이너스의 과망가니즈산 이온, CH3COO 마이너스의 아세트산 이온,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자, E 마이너스 이온은요, O2 마이너스의 산화 이온. 글씨가 좀. 그다음에 S2 마이너스의 황화 이온. 또 CO3 E 마이너스의 탄산 이온, SO4 E 마이너스의 황산 이온이 있고요. 3 마이너스 이온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PO4 3 마이너스의 인산 이온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왜 이럴까? 이것도 잘 됐나? 잘 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온 이름 이것도 선생님이 메모해서 다시 올려줄 거고. 자, 이온의 전하 확인은요. 이온은요. 자, 양이온은 당연히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음이온은 반대로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때 우리가 색깔을 나타내는 이온들이 있는데 Cu2 플러스의 구리 이온은 청색, 그 다음에 MnO4 마이너스의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지. 보통은 우리가 보라색이야. 그래서 얘들은 어떤 종이 같은 데서 종이를 적셔놓고 이온의 이동을 보면 청색과 보라색은 각각 얘는 어느 극으로? 마이너스로, 보라색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이온들은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뭐를 만들더라? 앙금이라고 하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만드는데, 자, 서로 다른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이온들이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A, B라고 하는 물질과 C, D라고 하는 물질이 만나면 얘를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앞에 거를 연결시키라 그랬지. A, D와 C, B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서 요 중에 앙금이 있으면 앙금 생성 반응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알겠지? 요 중에 앙금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앙금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요것도 앙금도 밑에 선생님이 다시 적어줄게. 자, 요거 앙금. 자, Ag라고 하는 은 이온은 Cl-라고 하는 염화 이온과 만나서 AgCl이라고 하는 염화은, 무슨 색? 흰색. 그 다음에 두 번째 Ag와 Br-라고 하는 브로민화 이온이 만나면 AgBr이라고 하는 브로민화은, 연한 노란색. 그 다음 Ag하고 I가 만나서 AgI라고 하는 아이오딘화 은이 만나서 얘는 노란색 앙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CaE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가 만나서 CaCO3라고 하는 탄산 칼슘, 무슨 색이었지? 흰색. 그리고 CA라는 녀석과 SO4 E 마이너스라는 녀석이 만나서 CaSO4라고 하는 황산 칼슘, 역시 무슨 색? 흰색. 또 BaE 플러스와 요 녀석이 만나서 BaCO3라고 하는 탄산
바륨 역시나 흰색. 또 요렇게 두 개가 만나서 BaSO4의 황산 바륨 역시나 흰색. 그 다음에 Cu2+라고 하는 구리 이온과 Se-가 만나서 CuS. 조금 이쪽으로 쓰자. Cu2+하고 Se-. U가 잘 안 써지네. CuS가 만나서 구리. 무슨 색? 검은색. 그 다음에 Pb2+하고 Se-가 만나서 PbS. 아니, 카드뮴 먼저 하자. 카드뮴 먼저 했지? CD2+에서 황화 카드뮴 노란색. 그 다음에 Pb2+하고 황화이온이 만나서 PbS의 황화납 다시 검은색. 그리고 Pb랑 I-가 만나서 PbI2.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고 Pb는 2+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아이오딘화 납 무슨 색? 노란색이 만들어지고요. 요걸 다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요거. 염화은 많이 나오고요. 탄산 칼슘, 황산 바륨, 아이오딘화 납. 선생님 지금 빨강색으로 색칠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조금 기억해 두면 좋겠지. 아이고 왜 이러냐. 어이? 왜 이렇게 캡처하면 이렇게 올라가냐? 됐어. 뭐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요 앙금들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앙금을 이용한 뭐 반응, 뭐 이런 것들, 수돗물 속에 은 이온을 통해서 염화 이온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거, 폐수 속에 아이오디나 이온을 통해서 납 이온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이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 반응이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은 좀 잘 정리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아마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라서 바로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이 1단원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어려워, 단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시간 있을 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